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충남 서산에 사는 박선호 씨는 당시 36살의 나이로 세장가를 갔습니다. 불과 1년 전에 10년을 같이 살았던 아내가 가난한 살림에 고생만 하다가 갑작스럽게 몹쓸병에 걸려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남편과 어린 세 자식을 남겨두고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호라비가 된 박선호는 어린 세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호라비의 몸으로 3명의 어린 자식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죽은 박선호의 전처는 남편인 박선호와 같이 산 10년 동안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선호는 이미 결혼 전부터 노름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 초부터 아내에게 생활비를 전혀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처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옆 동네까지 품삯이를 거의 매일 다니면서 힘들게 3명의 자식을 먹이고 입혀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처럼 충직하게 열심히 일만 하던 아내가 허무하게 병으로 죽어버리자 박선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름도 끊었고 오로지 3명의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먹고 살기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자식들에게는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했습니다. 박선호의 이러한 사정을 딱하게 여긴 이웃 사람들이 배려로 몇 달 전 참한 여자를 소개받고 세장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박선호의 후처로 들어온 여자는 인물은 수수했지만 심성이 너무 착해서 전체가 낳은 3명의 어린 자식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나 박선호의 집이 워낙 가난해서 아이들 잘 먹일 수도 잘 입힐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온 가족이 끼니를 거르는 일마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후처의 꿈속에 남노한 한복을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나서 자신은 아이들이 친엄마인데 3년 전 동네 이장 이재만 씨에게 쌀 20섬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주었으니 이장에게 가서 자신이 빌려준 그 돈을 받으라는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후처는 남편 박선호에게 간밤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선호는 그런 개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죽은 애들 친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동네 이장에게 그 많은 돈을 빌려주었겠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후처가 생각해보니 남편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전체에게 그 많은 돈이 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이틀이 멀다 하고 후처의 꿈에 나타난 전처는 빨리 동네 이장에게 가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으라고 톡촉을 했습니다. 후처는 그러한 꿈을 꿀 때마다 박선호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마침내 어느 날 박선호는 동네 이장인 당시 65세 이재만을 찾아가서 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어르신, 혹시 제 전처가 죽기 2년 전에 어르신께 쌀 20섬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들은 동네 이장인 이재만은 번쩍 뛰면서 굽고 비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선호, 자네 무슨 말 하는 건가? 쌀 20섬이 어디 동네 개 이름인가? 그리고 자네 전체에게 그리 큰 돈이 있을 턱이 없자는가? 안 그런가? 이장의 말에 그만 말문이 막힌 박선호는 더 이상 물어보지도 못하고 정중히 사과를 하고는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선호가 돌아간 그날 밤 이장 아내의 꿈속에 박선호의 전처가 머리를 부러치고 얼굴이 검게 붓부된 무서운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빌려간 돈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만일에 돈을 빨리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의 큰손자가 위험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꿈 때문에 새벽녘에 잠이 깬 이장 아내는 이장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꿈이 불길하니까 박선호 전체에게 빌린 돈을 날이 밝는 대로 돌려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장은 아내의 꿈을 무시하고는 돈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두 눈을 부라리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장의 11살 먹은 큰손자가 마을 앞길에서 뺑소니차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로 이장의 큰손자는 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시내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한 달 이상 입원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큰손자가 교통사고가 났던 날 밤에 이장 아내의 꿈에 또다시 머리를 불에 쥐고 검게 부패한 무서운 귀신의 형상으로 나타난 박선호의 전처는 빨리 내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장 본인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고 사라졌습니다. 악몽과 가위에 눌려서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이장 아내는 온몸에 식은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모습과 꿈 이야기에 놀란 이장은 그날 밤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날이 밝기도 전에 박선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박선호에게 그의 전처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시인하고 그동안 시침을 뗀 것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내 은행에 가서 빌린 돈과 3년치 이자를 찾아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박선호 부부가 이장으로부터 들은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1년 전에 죽은 박선호의 전처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 박선호는 땅 한마디기도 없는 가난한 살림인데다가 아주 노름을 좋아하는 한량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푼돈이라도 생기면 그걸 들고 그 길로 노름판에 달려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본래 남편 박선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가밭이 상당히 있었는데 모두 노름으로 날려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박선호의 전체에게는 시집 오기 전에 친정오빠가 결혼자금으로 마련해준 상당한 목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으로 남편과 상의해서 밭이라도 몇 마디기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노름 습관을 알고 나서는 자신에게 목돈이 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몰래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목돈이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말할 것도 없이 그날로 노름자금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 3년 전에 동네 이장인 이재만이 특수작물 재배를 시작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대형 시설 비닐하우스를 몇 채나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로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이장이 특수작물 재배를 위해서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을 우연히 듣게 된 박선호의 전처는 남편 모르게 이장 이재만을 찾아가서 쌀 20섬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장은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한꺼번에 갚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당연히 차용증서도 써주었습니다. 그 당시 박선호의 전처는 이장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알게 되면 3년 후에 빌려준 돈을 받는 즉시 노름자금으로 쓸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박선호는 자신의 전처가 이장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돈을 빌려주었던 박선호의 전처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유언 한마디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장이 써준 차용증은 전처의 헌 옷가지 등과 함께 불에 훨훨 데워져서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장 이재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돈을 갚을 시기가 되었는데도
심을 떼고 모른 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전처 홀령이 부처의 꿈에 나타난 것은 비록 자신은 죽었지만 자신의 어린 세 자식들이 굶주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어린 자식들을 잘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장의 큰손자가 당한 교통사고 역시 전체의 홀령이 관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